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아래 강원도가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7,600억 원, 9.5%가 더 많은 8조 7,758억 원인데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이 되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과제까지 정가직설에서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출범하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까지 될까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이제 그 예산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이제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기조를 확실히 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본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땐 작년보다 5.2%가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추가 경정 예산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보다는 6% 이상 하락한 지금 긴축 재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금 강원도가 과연 당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그 8조 7천억보다 오히려 더 그렇습니다. 남는 금액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김진태 그 도지사가 이제 그 직접 국비 확보 전략 회의를 한다라든가 긴급 회의를 점검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기재부 인사들을 직접 면담을 하고 만난 노력을 했던 결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경제부지사라든가 각급 공무원들이 그 기재부와 각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한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지금 어쨌든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국회는 어쨌든 야당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김진태 지사가 민주당 강원도당과 함께 도정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를 하겠다. 협치를 표방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비춰집니다. 네. 강원도의 성과가 앞으로 또 기대되는 면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나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고 한다면 항상 강원도 예산 확보는 역대 최고,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냐고 한다면 2012년도에 강원도 예산이 10년 전에 한 3조 4천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보된 게 한 8,7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최종 예산 아마 9조 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기 때문에 해년마다 한 7%에서 8% 예상이 신장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1% 정년 대비해가지고 높게 했기 때문에 평년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선방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예산이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평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보자고 한다면 한 8.6% 정도 국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5.2% 해가지고 급격하게 긴축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예산은 오히려 11%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도 한 700억 정도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과 일을 냈고 선방을 했다. 이런 평가. 자, 그러면 좀 항목별로 자세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해수시,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농업, 해양, 환경, 그리고 또 안전, 행정 분야까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국비 항목은 무엇일까요? 커다랗게 보자고 한다면 2022년도 강원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경제 산업 분야하고 문화 행정 분야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있어서의 증감을 보이기 때문에 커다란 차이는 없는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해가지고 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나 김진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O 예산 부분들이 좀 더 증액을 하고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찬찬히 따져봤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도를 비롯한 도로 예산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줄고 복지 예산이 한 2,000억 정도로 느는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국정의 방향과 지표가 좀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번 예산에서 되게 주목해서 봤던 분들은 뭐냐고 한다면 특히 철도 관련된 부분들은 예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 제진, 그다음 춘천
속초 간 도로 같은 경우, 철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확보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 눈여겨봤던 부분들은 제2 경춘 고속도로, 제2 경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비 정도만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한 700억 정도 확보가 되면서 실제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강원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평창 스포츠 과학센터를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이 사업이 실제 반영된 부분들, 그리고 산림 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김진태 지사가 약속했던 이 남부 지역 산림 그린 지대에 있어서의 사업비도 확보된 것들을 봤을 때 다병면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진보를 이뤄내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도의 이제 그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 구조적인 문제가 산업 구조의 편중성이라든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그 인구 구조의 어떤 취약성 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산업 구조의 첨단,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한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몰리비티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수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부분, 물론 그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향후 가능성 이걸 떠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농업 해양부 부분에 있어서도 그 스마트 연어 산업화 단지가 있습니다. 강원형 ICT 구축을 통한 어떤 그 산업화, 연어 사업의 어떤 양식의 산업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이제 신청액에 상당한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강원도가 고립되어 있다는 부분, 그 교통망 확충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SOC 교통망 확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당초 신청액에 가름하는 정도의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동서 고속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신청액 자체가 4,50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은 한 2,068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2027년도까지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2조 2천억 정도인데 그럼 매년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고강도의 긴축 재정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도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지방채 발행을 줄인다라든가 뭐 추가 추경을 안 한다라든가 뭐 그리고 뭐 부채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를 줄인다라든가 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을 꾀한다라든가 뭐 폐천 부지를 이제 그 매각을 해서 자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그 부실 재정을 튼실화하고 그리고 낭비를 막게 예산 낭비를 막겠다라는 부분은 뭐 어쨌든 도민들은 상당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긴축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어떤 단순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수치 지향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한다라는 부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화량 자체도 통화 정책 자체도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재정까지 긴축을 할 경우에는 자칫하다가 어떤 수요에 타격이 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데 오히려 그 재정 건전화가 아니라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인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지출 구조의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고정적이고 의무적인 지출 부분이 상당 부분이고 세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운용의 룸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물론 아낄 때 아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쓸 때 써야한다라는 지사님 말씀대로 쓸 때 쓴다라는 그리고 운용의 묘책을 좀 찾아서 지출에 최적화를 시키는 부분이 우리의 살림살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나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정리 부탁합니다. 예, 부장관님 제가 볼 때는 뭐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60% 줄이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어서의 낭비적 요소를 막는 것들이었고 이번에 한 8,770억 정도 확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커다란 문제는 좀 보이지 않는데 단 하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이제 그러한 재정들이 주되게 하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강원도에 중요한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 의료기기랄지 아니면 디지털 케어랄지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집중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던 이 전통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강화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철성 소장님, 심재범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